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에 대한 야사.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정도전만큼 공이 많고도 불행한 인물은 드문데 개국 공신으로 이성계의 오른팔이 되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국책의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한양 천도 당시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정하고 각 궁궐 및 국문의 칭호, 도성의 8대문과 48방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 별집 등을 지어 시국의 대요와 관제 등 모든 제도와 문물을 제정했습니다. 그가 지은 몽금척, 수보록, 문덕곡 등 수많은 악장은 태조의 공덕을 찬양한 것으로 조선 500년간 궁중에서 연주되었으며 이외에도 그의 공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정권욕에 휘말려 이방석을 옹이하려다 태종 이방원의 철퇴 아래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후 조선 500년 동안 역적으로 몰려 신원하지 못한 불행한 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우왕 1년의 친원파였던 이이님 경복흥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갔다 2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그 후에도 5년간을 조정에 나오지 못하고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를 지내던 시절 정도전은 고달픈 몸을 이끌고 안변으로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삼봉이 어인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세상을 떠돌며 많은 인물들을 접해보았으나 찾을 곳은 이곳뿐이었소. 그래, 앞으로 어찌하실 참이요. 그저 막막할 뿐 앞이 보이지 않소이다. 우선 이곳에 머물며 조정에 들어갈 궁리를 하십시다. 거두어 주시니 은혜 백골란망이오이다. 아직은 친명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을 때였는데 조정에는 이이님 경복흥 최영 등의 친원파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들에게 쫓겨난 정도전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성계는 신진 세력으로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에 불과했는데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하에 들어가 겨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정도전 남은 심효생 박이 유만수의 졸기 임금을 따라 동북면에 이르렀는데 도전이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나와서 비밀이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무엇을 이름인가? 도전이 대답하였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위 정도전의 졸기에 나온 내용은 정도전이 남의 힘으로 역성혁명을 하기 위해 물줄을 찾아가 본 것이었고 이성계도 넌지시 정도전의 인물됨을 본 탐색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후 이성계의 측근 당여가 된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명확치 않으며 일설에는 정몽주가 소개해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튼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참고로 위 실록의 대화는 드라마 정도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한때는 정몽주의 탄핵을 받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강문학 시절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이성계의 친명파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성계의 주변에는 정도전을 비롯해 조준남은 윤소종 등 쟁쟁한 신진들이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의 세자석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성계는 황주에서 세자를 맞으려고 조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냥을 무척 좋아했던 이성계는 황주로 가던 길에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진창에 거꾸로 처박혔고 심한 상처를 입어 민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성계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여긴 정몽주 등은 대간들을 부추겨 이성계의 우익인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남제 조박을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후 김귀련 이번 등을 조준 등을 귀양을 간 현지에 파견해 국문한 후 죽이려고 했으나 이 계획은 이방원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성계가 가마를 타고 개성으로 돌아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성계 추대로는 급물살을 탔는데 이성계가 등극한 후 정도전은 동북면 선무사로 군 현의 경계를 정하고 편의대로 일하라는 영을 받았으며 이질한 이원경이 정도전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태조는 중추부사 신득공을 동북면 도선의사로 명하고 정도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는데 편지에는 태조가 정도전을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별한 지가 오래되어 생각이 몹시 깊소이다. 신중추를 보내어 행역에서의 수고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최근이 와서 잘 지낸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어 소못도 한 벌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오. 이 참찬과 이 절제에게도 소못 한 벌씩을 보내니 나의 생각이 간절함을 전해주오.
조정애기는 신중추에게 들으시오. 봄추위의 때에 따라 몸을 잘 보호하여 변방의 공적을 완성해 주오. 정도전은 편지와 소못을 받고 태조에 대한 충성심을 거듭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 궁전 양청에서 여러 신하와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이 주연에 정도전도 참석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올렸습니다. 궁중 동산에 봄이 깊어 꽃이 번성했는데 늙은이를 불러 금준을 벌이었네. 하늘에서 호련히 때를 알아 비를 내려보내니 다시 온몸에 우로의 은혜가 스미는 것을 깨닫겠네. 금주는 금으로 만든 술통을 말하는데 정도전의 충성을 잘 드러내는 시로 어느 날 밤 태조는 개국 공신들과 술에 취해 정도전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의 힘이라고 하자 정도전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로 받았습니다. 전하,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해주 사냥터에서 낙마한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신은 영모로 몰려 귀향지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때를 잊지 않겠나이다. 전하와 신이 이 일을 잊지 아니하오면 자손만 대를 이을 것이옵니다. 정도전과 이성계의 관계는 그야말로 수어지교로 정도전이 추진하려는 개혁이 있으면 태조는 무조건 밀어줬으며 정도전은 그 보답으로 태조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된 후에도 정도전에게 스스로를 소먼거사라고 칭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었고 한양 천도 후 연회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태조를 찬양하며 지은 무공곡과 문덕곡이 연주되자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일어나 춤을 춰보라고 명했고 정도전이 춤을 추자 이성계는 웃옷을 벗기고 흥겹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용의 눈물에도 재현되어 있지만 정도전이 웃옷을 벗지는 않고 곡사춤만 추는 정도로 표현되었고 정도전의 죽음을 전해 들은 이성계는 나의 원훈을 죽였구나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도전은 격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인물로 겸손하고 소박한 면이 엿보이는 일화가 야사에 전하는데 어느 날 등청의 자리에 앉은 정도전을 아랫 사람이 보니 신이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었습니다. 대감, 신발이 짝짝이옵니다. 정도전이 자기 신을 내려다보고 빙긋 웃었고 태연한 모습으로 일과를 마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고삐를 잡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신이 짝짝이라 우스우냐. 아니올시다, 대감 마님. 내 신의 검고 흰 것을 괴이하게 보지 마라. 왼쪽에서는 흰 것만 보일 것이고 검은 것은 보지 못할 것이며 오른쪽에서는 검은 것만 볼 것이고 흰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느니라. 그러하옵니다, 대감 마님. 그가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고 수탈했음을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오늘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에 대한 야사였습니다.